자,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그 업로드 시키는 이제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수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했어요. 관광과 지속 가능성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진 못했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이제 관광과 지속 가능성과 그 뒤에 등장하는 뭐 내추럴 투어리즘이라든지 뭐 에코 투어리즘이나 이쪽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트렌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트렌드 세미나를 하고 있는 데 있어갖고 그 중요한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객들도 변하고 그 관광객들의 어떠한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변화가 오는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 그리고 무엇인가 이제 관광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연이나 아니면은 지역 사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연구나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게 지금 21세기 관광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트렌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어떠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특히나 뭐 자연이라든지 오늘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회나 문화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거 그 세 가지 면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속 가능 관광의 발생 배경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이거죠. 경제 성장주의의 한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경제 성장주의. 자,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경제를 활력을 시키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굴뚝 없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광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지역이나 아니면 어떠한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그 어떠한 수익을 내는 모습에서는 어떤 국가나 지역 사회가 안전하게 이제 꾸준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익을 내기에는 관광보다는 제조업이 훨씬 더 생산 지수 자체가 높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관광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쓰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건데 관광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광을 통해서 돈벌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자체에 한계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다 보면은 이 경제 성장보다 그 외적으로 나오는 폐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경제 성장주의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자, 두 번째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관광의 패러다임 자체가 새롭게 변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대중관광의 폐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쉽게 표현하자면은 대중관광이라는 것의 그 트렌드였죠. 그것도 하나. 근데 대중관광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바뀌었죠. 네, 개별 관광으로. 그렇다고 대중관광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의 전통의 대중관광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기존의 대중관광이 갖고 있었던 여기서 말하는 폐해라는 것은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경쟁성장주의하고 강하게 연결돼 있죠. 자, 어떻게 이거를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은 자, 대중관광을 이제 주도하는 그 주체는 보통은 누구냐 그러면 투어 오퍼레이터. 한국어로 하면은 에, 대형 그 패키지 여행사죠. 패키지 투어 여행사 같은 경우인데 이 대중관광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코스트 앤 베니핏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무엇인가 베니핏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많은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경제 성장하고 연계가 있는 그 생각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대중관광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대중관광을 한다는 것은 관광객 입장, 그러니까 서플라이 차원, 공급하는 사람, 디맨드, 수요의 차원에서 보면 일단 관광객 차원에서 보면은 대중관광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죠. 이유는 뭔가요? 대중관광이라는 것은 대중을 위한 거예요. 대중을 위한 것은 관광이라는 게 나만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일상에서의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소외감을 극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이 아니라 대중들 매력물에 관점을 두고 그 매력물을 보고 경험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중관광이란 말이에요. 가장 경제적인 가격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 관광이라는 걸 사회 현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떠한 물건을 사는 거, 어떠한 뭐 액티비티를 구매하는 뭐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폐해가 자연 환경이라는 게 많이 파괴가 되고, 관광이라는 것에 많은 것은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등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연 같은 것이 많이 이제 파괴가 된다라든지, 파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 다시 복구하든지 아니면 그 매력이 없어진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매력도가 또 떨어질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관광의 폐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버틀러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관광지 생애 주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대중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익을 만들고 뭐 시설이 막 들어오지만 정점에서 내려가든지 유지되든지 다시 올라가자. 근데 일반적으로 대중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파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관광객 본인 입장에서도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뭐 요런 게 이제 대중관광의 일반적인 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관광 폐해 이렇게 툭 퉁쳐서 얘기하지만 이게 고학년 과목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대중관광이라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을 하더라. 자, 과거의 대중관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대중관광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패러다임, 그리고 그것에 의한 폐해, 뭐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과거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통적인 관광의 개념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수단이 들어가고 아니면은 어떠한 매력물 위주로 되어 있다라든지, 그래서 뭐 관광제를 활성화시켜서 국가 주도나 정부 주도 아니면은 뭐 이런 차원에서 그 공급을 한다라든지 뭐 약간 이런 거였었다면은, 지금의 이제 현대 관광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좀 많이 변해가는 거죠. 관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 개인 그 내면에 대한 어떠한 성찰이라든지 아니면 실존성을 찾기 위한 거라든지 진정성을 서칭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모습으로 패러다임이 변해가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이라는 게 어떠한 특정 매력물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관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관광 매력물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또한 관광객이 과거에는 어떠한 소비하는 위주,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고 내가 쓰는 것이니까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좀 그냥 막 소비하는 위주의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의 이제 관광객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이 관광이라는 걸 할 때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이라든지 뭐 이러한 지역 사회라든지 뭐 이런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묘색이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관광객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이 이제 논의되게 되는 배경이고, 그리고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지만 갈수록 점점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속 가능 관광의 개념에서 뭐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첫 번째, 무엇을 지속시켜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 막 얘기해도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러면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끊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생태적 지속성이에요. 자, 경제적 지속성, 경제적으로도 관광이 그냥 무엇인가 보여주는 사회 현상으로 끝난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관광 경영학이나 호텔 관광 뭐 경영이나 그런 쪽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관광 기업이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제적 지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더라. 자, 이 경제적 지속성은 관광 활동이라든지 관광을 통해서 지역사회 혹은 관광 기업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을 경제적 지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만 보호하고 깨끗하게 두자, 뭐 왜 관광객이 와서 망치느냐 이러면은 이거는 관광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관광 쪽에서 논의할 만한 주제는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생태학이나 이런 쪽 관련된 거겠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 경제적 지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광이라는 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경제에서, 그리고 이거 위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만한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적 지속성이 첫 번째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경제적 지속성,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 파이낸셜하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그 낙수 효과처럼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리고 그걸로 통한 간접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낸다든지, 지역 사회가 훨씬 더 관광을 통해 갖고 무엇인가 수익 증대 사업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지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속성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외지 문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에 이제 마스 투어리즘의 폐해 그랬을 때 돈이 더 많은 국가 사람들이, 남북 관광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적은 지역을 감으로 인해 갖고 그 돈이나 자본에 의해서 기존의 관광 목적지에 있는 사회 자체가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된다라든지, 변화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관광으로 인해서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사회적 지속성은 각각의 사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가치라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관광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순식간에 만약에 파괴가 된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파괴라는 것은 어쨌든 관광이 활성화되면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그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 목적지에 있는 사회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변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속성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지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념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이 지속성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변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속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자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무엇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든지,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무엇인가가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생태적 지속성이죠. 이거는 뭐 누구나 얘기하지 않다도 관광이라는 것에는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태학적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적 지속성 같은 것도 유지를 시켜야 되고, 어떠한 생태적인 수용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은 생태적 지속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관광객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생태적 지속성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여야지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적으로 지속이 안 되는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게 지속이 될까? 그렇지 않겠죠. 생태적으로 파괴가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면은 관광객이 그곳을 매력 있다고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모두 당연히 연계돼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경제적 지속성이 나타나지 않겠죠. 네. 그리고 그러한, 그러니까 같이 연결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만 중요하고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지속성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회적인 지속성이 유지가 되지 않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만약에 어떠한 중요한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자본의 흐름에 의해 갖고 완전히 파괴가 된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다. 근데 그 나무가 아주 신선한 나무고 뭐 이래 갖고 그 나무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뭐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서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공간이었는데, 그런 게 어떠한 사회의 중심이 돼서 그 마을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관광객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 나무를 밀어버리고 거기다 호텔을 짓겠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마을의 중심이 됐었던 그 무엇인가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지속성이 없어지겠죠. 사회적 지속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관광객이 줄어들 거고 경제적 지속성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지역 사람들이 이거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해? 또 더 많은 뭐 파괴라든지 뭐 생태적인 거에 대한 파괴가 더 일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연관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속성도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성이 유지가 되게 하는데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민들이 망하고 그냥 끝이가 아니죠.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만약에 관광에 의한 경제적 지속성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 어떠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사회적인 뭐라든지 생태적인 것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어떠한 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에서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인 지속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같이 서로 연결돼서 돌아간다라는 것, 그런 거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대안관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광 개발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요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관광의 트렌드 자체도 무엇인가 관광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관광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속 가능성을 하면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개발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보호하는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맞아요. 그렇다고 개발을 아예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관광 개발이 항상 여러분하고 관광 개발 수업이 없구나. 자, 관광 개발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관광지를 개발함으로 인해 갖고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지를 개발을 함으로써 반대로 관광객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있죠. 개발을 하는데 보호합니까? 당연하죠. 국립공원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에 존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개발을 하면서 뭐예요? 동시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개발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거에 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내 재산이 아니라고 막 갖다 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예, 그러한 것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광 개발을 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지금 여기서 관광 개발과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관광 개발과 지속 가능성은 여기서는 이런 게 생각이 나죠.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관광 개발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수용력의 문제죠. 이 자연이나 이 관광 목적지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것을 넘쳐나게 수용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수용력을 정해놓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든지, 그러니까 수용력에 대한 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관광 개발과 지속 가능성. 개발을 하되 지속 가능해야 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개발을 한 다음에 퉁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갖고 정점을 찍게 돼 있어요. 개발을 하면. 자, 개발을 해 갖고 어떻게 된다? 동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시장을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하고 있지만 지금 트렌드 자체가 관광객들이 많이 돈을 써. 많이 돈을 쓰지만 어떻게 한다? 점점점 돈은 많이 쓰는데 짧게 짧게 여행을 하더라. 돈은 많이 쓰는데 짧게 여행해. 어, 그리고 자주 여행해. 뭐 이러한 관광의 어떤 트렌드가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그 기존의 어떠한 식으로 관광 트렌드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회의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전략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덧입힌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동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속 가능이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환경과 관광에 관련된 거, 당연한 거, 환경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전 시간에 뭐 얘기한 반도 있는데 환경이나 관광에 대해서 중심을 누구로 둘 것이냐, 나로 둘 것이냐, 환경으로 둘 것이냐, 인간으로 둘 것이냐, 환경으로 둘 것이냐, 뭐 그러한 얘기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이 관광과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대한관광 중에서 뭐 에코투어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환경이 목적이 된 하나의 관광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자연적 매력 보호라고 되어 있죠. 자연적 매력 보호라 해서 자연적인 매력에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이제 퍼스트 핸드라고 해요. 그 퍼스트 첫 번째 손이죠. 그래서 퍼스트 핸드의 매력을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연적 매력 보호라는 거는 그 자연을 무엇인가 인간이 인공으로 가미를 시키면서 어떠한 한다는 것보다
가장 처음에 갖고 있는 그 자연 본 상태의 모습 자체의 매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 있는 환경 관광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에요. 자, 뭐 요런 식의 대안 관광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이용 한도를 설정한다. 이것도 앞에랑 연결되죠. 관광 개발과 지속 가능성에서. 그러니까 수용력에 관련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력 문제가 가장 핵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저기 전문가 조사했었던 거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갖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 뭐 역사 문화 무슨 마을 뭐 요런 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였습니까? 수용력에 관련된 문제죠. 얼만큼 수용할 것이냐. 이 수용력이라는 거는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수용력, 사회적인 수용력, 뭐 이러한 수용력까지 다 포함돼요. 유형적, 무형적 수용력이 다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이용 한도라는 것을 설정을 하죠. 하루에 얼만큼 사람이 올 것이냐,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은 못 오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수용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을 얼만큼 시킬 것인지, 그리고 예약제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뭐 감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이드를 붙여갖고 강제적으로 이용 한도를 뭐 조정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용 한도를 설정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유행하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역사문화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역사문화 같은 역사문화 관광지들 역사문화를 보존을 하고, 그리고 보존을 위한 재원을 공급하고, 가장 핵심은 여기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재원이에요. 어떤 식의 돈이 있어야지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동시에 보호하면 개발이 안 되면 그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함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결국은 재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재원을 공급하는 거는 중앙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사기업들한테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실제 이 사람들한테는, 개발업체들은 수익성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 대한관광 차원에서 개발업체가 주가 돼서 한다, 그거는 원래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냐면 보통 관이주가 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하다 보면 결국 가장 큰 문제로 직면하는 게 재원 문제예요. 돈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공급을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재원 문제를 어떠한 의무적인 입장료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뭐 환경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걷는 데들도 있고, 혹은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위해서 라이센스라 그러죠. 라이선스비를 받는다든지, 뭐 일회성 면허를 발급을 해줘서 받는다든지, 뭐 이러한 방식들도 있고, 혹은 어떠한 펀드를 만든다든지, 펀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호주 같은 나라들은 얘기했듯이 와인 관광 같은 거에서 와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펀드를 만들어 준다라든지, 그러면서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것을 막고, 그 펀드를 이용해서 중소 와이너리라든지 어떤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관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재원 공급하는 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팔라우라는 국가, 남태평양에 떠 있는 팔라우라는 국가 같은 경우 이제 다이빙을 하러 많이들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는 아예 입국하고 출국할 때, 아마 출국할 때 그 돈을 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출국할 때 돈을 내고, 그리고 다이빙할 때 그 라이센스를 또 구매를 해야 돼요. 인당 다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매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세를 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환경세 품목으로. 그리고 뭐 저기 어디야, 거기가 원래 옛날에 무슨 해파리 호수 이런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해파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가 보러 가는 호수 같은데 입장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환경세를 또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뭐 세금 위주로 하는 게 원래는 제일 편하죠. 세금 위주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관광객이 줄어든다, 경제적 지속성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재원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전제라는 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상호 의존성.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로 각각의 다른 이권을 가진 어떠한 그 집단들이 상호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학문이 관광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뭐 생태학적인 것도 있고 개발학도 있고 있으니까 복합적인 학문성이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과거에
경험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야 되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러한 악영향이 미쳤다, 아니면 좋은 결과가 있었다. 자, 이 지속 가능성의 전제,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정치적인 거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연재해주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자연재해주의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상호 의존성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 아니면은 문화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상호 의존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역시 자연이다, 경관이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연재해주의는 한번 끊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연재해주의라는 거는 무엇인가 이 세상이 자연재해주의의 반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반은 뭐 했겠지만 인간재해주의예요. 인간재해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돼서 무엇인가 환경을 판단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을 이용을 한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 된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환경을 내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만약에 불편하다, 이러니까 나무도 좀 쳐야 되고, 그런데 나무가 치면 오염되니까 모두 해. 이런 거 다 암만 보호를 해도 인간이 중심에서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인간제일주의예요. 자연제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가장 큰 주체가 되고 그 안에 인간이 하나의 부품처럼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빠지고 자연의 어떠한 입장이죠. 자연이나 생태계 입장을 최우선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간이 그것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나 우리한테 그나마 우리도 이것이 괜찮겠다 했을 때 하는 뭐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자연제일주의다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끊고 다음 PPT에서 다음 이제 영상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